그냥 저 맥북 껴놨어요. 그래서 없이. 이거 드릴게요. 네. 네. 수고하세요. 저 앉으셔도 돼요. 저희 지금 자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옆에 자리 비우지 마시고 당겨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정경원님께서 신입에서 CTO까지 야근하지 않는 웹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많이 오셨네요.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도 되겠습니까? 네. 저도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V 하신 분도 계시고, 예, 감사합니다. 되게 감격스럽네요.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정경업이라고 하고요.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혹시 이게 무슨 내용일지 뭐 알고 오신 분이 계실지 좀 궁금한데, 혹시 직장 한 3년 이상 다니셨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실 수 있으신가요? 거의 3분의 1 정도? 네. 제가 사실은 좀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제 스타일이랄까? 원래는 좀 디테일하고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한 업무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는 이제 회사에 폐를 끼친다던가 누군가한테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하고 하니까 좀 넓은 이야기만 할 것 같아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리고 제가 살았던 이야기에 가깝거든요. 네.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OST에서 AS로 오셔서 직접 얘기 물어보시면 녹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밀을 보장한다는 하에 제가 아는 거를 대대한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보다도 많이 물으러 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제가 올해도 어쩌다 보니까 백수예요. 지금 7월마다 지금 백수가 되는 2년 차인데요. 작년에는 스스에 있다가 7월에 그만두고 이제 8개월 정도 일을 프리랜서로 하다가 또 7월에 일이 없어요. 그래서 7월, 8월 지금 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엔 그 장고로 쇼핑몰 만들자를 발표했었는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 이야기는 뭔가 야근 안 하는 법 이런 거라기보다 제가 살아온 삶이 그래도 야근을 좀 덜 하면서 여러 가지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좀 가볍게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네, 게임동에서 4년 있었고 스마트스터디에서 3년 반, 그리고 컨설팅을 4개월, 계약직 CTO로 4개월. 네,
이런 사이트 있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이트도 있고 없어진 사이트도 있고 합니다. 네, 핑크퐁 스토어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만든 것 같고 8년 2개월 정도 했는데 1년에 1회 이상 프로젝트에서 라이브 서비스를 실제로 했더라고요. 예, 어쩌다가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좀 돌아봅니다. 기본을 지키자는 얘기 뭐 아침에도 많이 들으셨죠? 이런 얘기 되게 파이썬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70 전에 제가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내가 얼마나 게으를까. 제가 군대 가느니라 중간에 한 1년 정도를 6개월씩 쉬었는데 놀아봤어요. 근데 막 3개월 넘어도 놀 수 있고 그래서 계속 놀 수 있고 무한히 노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대단한 건 한 건 아닌데 정말 한계 없이 놀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고민해보면 내가 한 달에 얼마쯤 벌어야 될까 이런 계산 한 번쯤 해보실지 모르겠는데 전 취직 전에 좀 그냥 한 100, 200 뭐 이렇게 벌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취직할 당시에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생활은 되면서 뭐 추가 비용이 있어야 되다 이 정도까지만 그냥 가볍게 생각했고요. 야근은 그때 당시에도 꽤 이슈였어요. 지금은 완전히 지옥불 반도에 야근 없는 세상이었어 뭐 이런 수준인데 그때도 뭐 8년 전이라고 해도 뭐 야근 많이 하고 이래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신입으로 어디를 들어가면 적당한 월급에 야근 덜하는 곳에 가야겠다 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한 거는 오늘보다는 좀 나은 날을 만들어야겠다. 한 그 정도의 생각으로 성장이 좀 먼저지 않을까 내가 뭔가 해내는 것보다 그런 생각도 그냥 막연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딱 이거 하나예요. 7대 3 정도. 7은 현재 일을 하고 3은 좀 미래 일을 하자. 뭐 개발 코드를 짤 때도 옛날 코드 개선하는 거는 3 정도 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7 정도로 집중을 하고 이거 제가 그냥 그런 스타일로 한번 계속 일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고민한 다음에 빠르게 취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뭐 일단 만들고 부셨어요. 게임 동아에 처음 취직했을 때 일이죠. 진짜로 HTTP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코드를 짜면 뭐가 나오는구나 이 정도의 개념으로 코드를 짜고 사이트를 만들고 오픈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긴 이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런 판별할 능력이 안 됐으니까. 소스 코드가 2기가에 이르는 이상한 웹사이트가 있고 뭐 카피 앤 페이스트 드리븐 디벨로먼트라는 말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실제로 나와요. 많은 분들이 농담으로 쓰던데 이게 왜 그랬나 찾아보니까 게임 공략 게시판을 통째로 복사를 했더라고요. 게임 개수만큼. 너무 얘기했나?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옛날 일이에요. 네.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이 진짜 안 좋아요. 뭐 지금 파이썬 다들 쓰시니까 모르겠지만 비주얼 베이직 쓰시면 클래스가 정말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당연히 보안 이런 거 신경 쓰던 시절도 아니었고 얘는 심지어 마수에서도 버렸기 때문에 뭐 보안 패치 이런 것도 이제 끝났고 단넷으로 넘어갔거든요. 지금 단넷도 잘 안 쓰지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모르고 하니까. 그래도 이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모르니까. 심지어 이걸 뭐 다른 개발자가 아는 것도 아니고 사이트가 멀쩡해 보면 괜찮고 뭐 보안 위협이 그때 지금만큼 크던 시절도 아니었고 근데 다른 이슈가 생겼어요. 저보러 사이트를 하나를 혼자 다 만들래요. IT 동아였는데 게임 동아 유지 보수도 그냥 겨우겨우 하던 신입 초짜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큰 프로젝트를 하나 던져준 거죠. 근데 그걸 제 혼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찾았죠, 방법을. 저는 놀고 먹고 싶으니까 야근 안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 루비 온 레일즈랑 장고가 있었는데 아칠놀님, 김준기님 이따 발표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추천으로 파이썬의 세계에 한번 몸 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일단 만들었으니까 HTTP 모르고. 그랬더니 이런 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좀 파이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문법이나 원칙, 문서화 이런 게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로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더 잘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라서 다 만들었으니까 또 만든 줄 알고. 그리고 배포하기 전까지는 HTTP가 진짜 뭔지 몰랐다가 배포하면서 설정을 하고 웹서버를 깔고 리눅스도 좀 배우고 UWS가 대체 뭐지 뭐 이러면서 하나씩 하니까 내가 어쨌든 사장님한테 약속한 거 있고 만들어서 올려야는 되겠고 하니까 알아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공부하면서 만들었는데도 3개월 만에 IT 동아 사이트를 다 만들었어요. 저도 좀 놀랍기도 하고 왜 이렇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공부하는 시간 들이고 물론 1년 정도 IASP를 하던 게 있으니까 여기서 로그인 하던 게 여기는 엄청 쉽네 뭐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하기도 했어요.
되더라고요. 네. 정말 되긴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랑 원칙을 지키면 진짜 어려운 일이 쉬워져요. 그러려고 해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장고 폼 같은 거 보면은 HTTP의 폼의 역할이라는 게 서버로 전송하는 뭐 데이터를 전송하는 유일한 방법 같은 건데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장고 폼즈에서는 웬만한 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내가 몰랐을 뿐. HTTP를 몰라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공부하느라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이게 당연히 이 정도 기능이 있어야겠구나. 오히려 다른 웹 프레임워크에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힘들었구나. 뭐 이렇게 느끼는 수준까지 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기본과 정석, 기본과 원칙을 이렇게 봅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정석. 이게 사람들이 급하고 모르겠다. 이거 언제 공부하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빨리 코딩하면 되지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그러면 일을 두 번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해놓은 매뉴얼 보고 원칙을 보고 그걸 따라 해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했던 고민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쓸 수가 있는데 그거 매뉴얼 좀 읽기 싫다고 좀 넘겼더니 오히려 나중에 다시 찾아보게 되고 문제가 터지고 이런다고 말이죠. 결과적으로 시간이 늘어서 야근을 하죠. 네, 그래서 좀 기본과 원칙은 결국 집단지성이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뭔가 안 지킬 때는 이렇게 잘 찾다 보면 내가 더 일이 쉬워지겠구나 하는 거 머릿속에 좀 담고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은 이유를 고민하자라는 얘기를 좀 할게요. 벌써 10분이 지났네. 큰일 났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일을 하면서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서비스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개발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진짜 별별 고민을 다 해요. 그 야근하다 몇 번 했어요. 몇 번이 아니라 좀 했어요. 왜 하는지 잘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에요. 희망회로를 많이 돌려요. 욕심도 많이 부리고 그리고 진짜로 처음 하면 안 되었을 프로젝트도 많이 있어요. 검토를 충분히 했으면 안 했을 될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데 그냥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야근으로 때우는 거죠. 왜 야근할까? 저는 딱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유를 충분히 고민해야 될 타이밍에 고민을 못해서 그게 빚더미가 됐으니까 야근으로 때우는 거예요. 아니면 경영진이 진짜 야근을 진짜 좋아해서 야근해야지 뭐 이렇게 강요하는 수도 있겠지만 뭐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유를 몰라서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동료가 충분히 전해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겠어요. 뭐 나도 전문가가 아니고 상대도 전문가가 아니고 근데 만들어야겠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 찾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구글에다가 적절한 키워드를 입력만 해도 찾아줍니다. 더 좋은 건 영어로 찾으면 더 잘 나와요. 영어를 잘 모르더라도 사전 하나 껴놓고 계속 단어 찾아가면서 하다 보면 영어 실력도 늘고 지식도 좀 찾고. 네. 그래서 직접 찾아보면 맥락과 기반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냥 개발을 잘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언론사를 갔다 왔으니까 웹 인프라 서비스, 스마트 스터디에서 좀 많이 했고 만화 서비스 해보고 쇼핑몰 해보고 세무역 해보고 이거를 매번 만들 때마다 저는 이걸 왜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걸 항상 찾았어요. 심지어 쇼핑몰 만들 때는 물류 인프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검색을 막 하면서 애플이 미친놈들이구나 아마존이 진짜 잘하는구나 뭐 이런 걸 막 그냥 교양 수준으로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세무회계 가장 최근 한 건데 이것도 회계사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결국 10만 원 주고 내는 서비스가 이런 거 해주려고 하는 거구나. 시장이 많이 왜곡됐구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물론 찾기만 한 게 아니고 동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맥락과 기반 지식을 얻어가면서 개발을 하면 내가 어느 회사에 어떤 고객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하는지 확실히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더 많이 들고 기술적인 성장도 확실히 더 잘 되고 뭐 우선순위 조절이 되니까 혹시 기획하시는 분이 이거 해야 되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이 쪼개죠. 전체적으로 질도 올라가고 미스테리가 하나 풀려요. 이 회사에 내가 얼마나 있어야 될까. 이건 그 일을 시킨 대로 하다 보면 절대 풀리지 않는데 그 일이 뭔지를 파악하다 보면 풀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유를 막 찾다가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퇴사를 또 다른 기회라고 봅니다. 뭐 밑에 저런 말 써놨는데 저는 삶을 약간 게임 캐릭터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3인칭 아파트로 조정하고 있고 주사위 한 번 더 던지고 뭐 이런 느낌인데 퇴사가 약간 그렇게 한번 다시 해본다. 운을 다시 실험하는 느낌? 그래서 놀아봤는데 작년에 8년 동안 거의 일하다가 놀았는데
괜히 성실한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막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기분으로 막 휩싸여서 막 안절부절하고. 미국에 또 갔다 오니까 영어를 잘 못하긴 하는데 해외 취업에 대해서는 얘기 막 있었거든요. 근데 해외 취직도 뭐 대단한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주 갔다 오니까 아, 사람 사는 곳 다 똑같구나. 어쨌든 뭐 일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컨설턴트 하니까 아 내가 아는 지식을 돈으로 바꿔야겠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런 걸 아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회사가 그전에 해줬으니까. 근데 내가 혼자 있게 된 뒤로는 아 내 지식을 바로 돈으로 바꾸려면 아 뭔가 해야겠다. 이건 잘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벌써 5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여기서부터 본론인데요. 제가 문화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원래 이유를 찾다고 기본을 찾다 보면 결국 만들어지는 게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문화예요. 뭐가 일하기 좋은 문화냐 하면 함께 일하기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때쯤에 역할이 컨설턴트로 바뀌었어요. 한 4개월 동안 했는데 컨설턴트는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훈수를 두는 거예요. 실제로 플레이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옆에서 좀 더 넓게 보면서 훈수를 둘 수 있어요. 그 조언을 잘 받아들인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훈수를 더 보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일하는데가 잠깐 반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제가 보면 되게 혼자 여러 개 일했어요. 개발을 할 때 거의 모든 프로덕트를 혼자 만들었어요. 심지어 프론트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지속적이지 않더라고요. 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마지막 이유인 잘 만들어봐야 이 지식이 저한테밖에 없는 거예요. 쇼핑몰을 이렇게 해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됐는데 그 쇼핑몰에 대해서 알리려고 해도 뭐 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타 뭐 언론사를 만들어가서 CMS가 어떻게 들어가지 않은데 그 지식을 전달해주고 싶어도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후임자가 없으면.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 근데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깃과 깃허브이 나왔어요. 혼자 일해도 약간 혼자 아닌 것처럼 일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가 같이 협업을 하면 되죠. 네, 정말이에요. 가능합니다. 네, 오픈소스 문화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문화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서 이런 전략들이 많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미래에 나도 코드 다 까먹고 봐도 아, 이거 정리가 잘 됐으니까 바로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하면 되구나. 바로 그게 협업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과 깃허브를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독립적인 개발 환경이 노트북에 구성이 되고 깃허브이 있다. 그러면 앉아있는 곳이 사무실이에요. 컨설턴트 하면서 노트북 맥북 하나 들고 다니면 그대로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함께 일할 수 있으니까 네, 혼자 일을 하더라도 노트북이랑 깃허브 있고 오픈소스처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언제든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도 몸값도 뛰고 지식도 잘 되긴 할 건데 꽤 어려울 겁니다. 처음 막 할 때는 네, 쉽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느끼는 건 성장하는 문화. 이게 참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 성장해야 될까요? 아, 세상이 진짜 미친듯이 빨리 변해요. 아침에 키노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드라이버가 없어질 거라고 하죠.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겁니다. 성장이 엄청나게 빠른데 특히 웹은 20년간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교체됐어요.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자바스크립트는 발전 속도가 미쳐서 지금 최신 문법도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고요. 그럼 성장을 안 하면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겠죠. 제가 초급 개발자 교육 멘토링 과외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여러 하게 됐는데 대부분의 초급 개발자라고 하실 수 있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식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라요. 네이버 블로그에 소스 코드를 복사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기술 문서를 제대로 된 걸 딱 갖다 보여줘도 앞부분에 서론을 생략하고 뒤에 있는 코드 항목 봐요. 그러면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코드를 갖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1시간 공부할 거를 5시간, 6시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반나절이면 짤 수 있을 것 같은 코드를 3일 걸려도 못 짜요. 그래서 옆에 가서 아 이거 이렇게 찾아보면 돼 하면 진짜 금방 짜거든요. 그러니까 찾는 법을 몰라서지 그 사람이 머리가 안 좋아서요 라던가 능력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을 정제할 줄은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직접 해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서 시니어 개발자랑 주니어 개발자 이렇게 있으면 시니어 개발자가 일을 다 막 처리해버리고 주니어 개발자한테 기회를 안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기회 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되게 어려워요, 보통. 근데 저는 운 좋게도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환경이 혼자서 뭔가 난리를 칠 수도 있고 그걸 서비스도 해볼 수 있었던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려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게임 같아서 진짜로 사냥터 레벨 1짜리한테는 레벨 1 슬라임을 데려다주면 잡으면서 레벨업을 하고 레벨 2가 됩니다. 진짜로. 이거 만들어주는 게 이제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의 책임이죠. 그래서 역할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임시였지만 4개월간 CTO를 하기로 했어요. 작은 기업에서. 서비스를 이끌고 개발팀을 꾸려야 됐죠. 이름밖에 안 나왔네.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했어요. 회사 서비스 고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위치에 가니까. 이 역할을 하게 되니까, 위치라기보다. 이런 느낌이에요. 사주, 임원, 직원이 서비스를 만들어요. CEO, CTO, 개발자. 개발팀은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이죠. 대표와 동료 사이에서 뭔가 하면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결론이 이거예요,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개발자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서비스가 나아져요. 이걸 되게 간과하는데, 개발자를 갈아 넣는다고 서비스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개발자가 좋아져야 서비스가 좋아져요. 그래서 개발자의 성장 아주 희망적인 시나리오. 잘 만들고, 개선해가고, 성장하고, 돈을 더 벌고, 더 뽑고. 아주 좋죠. 하지만 대부분이 이럴 겁니다. 어렵게 만들고, 못 만들고, 힘들고, 아이고, 다시 가시네. 네, 회사는 돈 못 벌면서 막 개발자 잘리고, 야근 더 하고. 절망적이죠?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개발 지침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봤어요. 제가 문서로 만들었던 내용 중에 일부인데, 이렇게 목적에 이런 걸 썼어요. 필요에는 이런 게 있다고 필요하다고 쓰고, 규칙 이런 걸 좀 정해봤어요. 최소한의 규칙이라고, 이 중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칙이, 문법은 기본이고, 최소 1인 이상에게 리뷰하기,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이 막히면 쉬어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저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사실 되게 많이 했는데 좀 몇 개만 적은 거예요. 동료가 성장하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저는. 제가 뭔가 일을 꼭지를 맡기보다 누군가를 돕는 형태로 짝코딩을 하거나 일을 공유하고, 특히 어떤 사람한테 일이 몰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것 좀 분산해주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대로 된 사양터를 못 찾아요. 그러면 제가 사양터를 억지로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표님과 얘기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5분 남았네요. 네, 테스트를 짜야 되는 이유를 깨우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테스트가 별게 아니고 코딩을 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고 코딩하라고 반복하고 그러면 실력이 나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을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해 주는 게 테스트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뭐 살고 죽고 반복하고 진짜 빠릅니다. 테스트가 제대로 갖춰진 환경의 프로젝트를 경험하신 분들은 자기가 잘 모르고 있던 그 프레임워크 사용법에 대해서도 금방금방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치트키 같은 거죠. 내가 정말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테스트를 의도적으로 열심히 짜고 수행하다 보면 내가 금방금방 다시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나아지는 거죠. 전 그래서 정말 성장하는 문화를 갖고자 하는 조직이라면 테스트를 거의 필수로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게, 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결론이 왔어요. 왜냐면 저는 전에 그렇게까지 테스트를 안 짰었거든요. 근데 성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효과가 나더라고요. 러버덕 디버깅이라고 고모리 하나 갖다 놓고 디버깅 하는 건데,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말을 해도 내가 뭐 잘못했거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말하면서 이런 효과가 최소 있고, 옆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동료들이 무슨 일을 하는구나, 힘든 일을 하는구나. 사실 그 코드를 내가 짤 줄 모른다고 해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줄 안다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일을 맞춰서 같이 할 수 있거든요. 협업을 한다는 거는 서로 도메인 지식을 맞추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테스트 커버리지가 내 마지막 프로젝트에서 41% 시작했던 게 동료들한테 전파하고 저는 코딩을 조금씩 안 하고 동료들이 점점 짜기 시작하면서 87%까지 갔어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깃도 잘 못 쓰던 멤버들이 이슈를 쓰기 시작하고 테스트를 잘 짜기 시작하면서 기능도 추가를 더 쉽게 하고 되게 복잡한 솔루션인데도 소수로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부가효과로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한번 그 사이클을 한번 배우고 나니까 전 사실 이게 아니라 로봇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러면서 회사를 나가신 분도 있고,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공부하러 가는다 해서 교수님한테 만나러 가서 교수님이 랩실에서 이런저런 과제를 시키니까 이런 의미 없는 일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교수님한테 개겼대요. 그리고 저 P는 전데요. 제가 그렇게 팀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제가 필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백수하고 있습니다. 4개월간 해봤더니 돼요.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성장하면서 함께 일하는 문화. 일을 알고 동료를 알고 다른 사람의 지식과 도구를 정석을 지켜가면서 시간을 절약하고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을 개발하게 되는 문화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고 제가 지금까지 놀고 있고 지금 제가 키우는 햄스터예요. 네, 감사하고 제가 좀 더 자세하고 재밌는 이야기는 OST에서 할 수 있는데 와서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까지 일을 구하긴 구해야 저도 돈은 있어야 되니까 혹시 뭐 좋은 일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점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짧게라도 질문 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옆에 마이크로 와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거 질문해 주시면 책을 정경님께서 한 분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걸려 있었네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네. 그냥 말씀드린 네네. 도커를 특별히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전 슬라이드가 있는 자료들을 보면 네.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도커 많이 썼었습니다. 보통 기시랑 AWS에서 예를 들면 피콤, 큐빅을 구축할 때도 그렇고 네. 그 당시에는 도커를 별로 안 쓰셨어요. 아니요, 많이 썼었는데 슬라이드 자리에서는 도커 얘기가 아니라서 다 뺐어요. 네. 그 제가 했던 스마트 스터디가 거의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거의 프론트 수준으로 열심히 도커를 썼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커를 많이 썼어요. 웨포는 다 도커를 했었습니다. 스마트 스터디에서는. 네, 다음 분 질문. 네. 그 팀을 만들 때 다른 팀원들의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나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팀을 만들었는데 다른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의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나요? 되게 질문이 넓고 모호한데요. 그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믿는다는 문제는 되게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는 일은 되게 어려운 일이고 되게 오랫동안 걸리는 일이라서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팀을 하나 만들 때 모르는 사람 막 데려다 놓고 믿어라 하면 못 믿잖아요. 알아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저는 그것도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같이. 신뢰 자원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못 믿겠죠. 네. 그래서 팀빌딩이 되게 신뢰 기반으로 잘 이루어지는 건 경영진의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다른 분 또 있으신가요? 하나나 두 개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 모아서 가위바위보 한번 하죠. 네. 실력이 부족한 팀원은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한 명 이상의 멘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문화적인 거랑 기술적인 최저 기준선이 문화적으로 정착이 돼야지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서 해결해가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멘토가 없는 조직에서는 성장이 진짜 어려워요. 네. 다음 마지막 한 분. 네. 그 테스트 코드 작성하고 이런 그런 환경 만드는 거 네. 쓰고 이제 관리하는 걸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시는지. 그건 사실 기술적으로 설득이 아니라 문화적인 설득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문화적으로 이게 필요하구나 하고 느끼는 데까지 꽤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한테 전파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차라리 조직에서 문화적으로 갇혀가면서 이건 당연히 하는 일이 하면서 하다가 천천히 쫓아가는 게 모르는 사람이 쫓아가기엔 되게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 네 분 나오셔서 가위바위보 좀 한번 하시죠. 이거 받아가시죠. 네. 아까 발표하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해주신 경영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분 더